월요일 마켓 포커스는요, 이번 주 중요 일정 살펴보면서 꼭 알아야 될 투자 내용들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권혁중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주에 주목해야 될 일정부터 쭉 정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이미 뭐 아시겠지만 이제 미국의 서머 타임이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 시작 시간이 이제 10시 30분이고요. 마감이 이제 새벽 5시죠. 그래서 요거 잘 포인트 삼으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는 10일입니다. 이제 월요일에 이제 좀 보셔야 되는 게 이제는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2월치가 이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뉴욕 연방준비위원회가 은행에서 사실상 요거를 발표하게 되는데 이것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될 포인트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가 이제 미국산 농산물에 대한 보복 관세 이 부분도 이제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농산물에 대한 사실 관세는요, 미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도 크고 중국마저도 사실상 이거는 충격이 큰 이슈인데 뭐 보복에 대해서 이제는 밝혔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또 진행될지도 사실상 이제는 10일 날 좀 보셔야 되겠고, 11일 화요일로 넘어갑니다. 일단 일본의 4분기 GDP 수정치가 이제는 발표가 예상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가 이제 1인 9인 이직 보고서가 발표가 되는데 졸트라고 부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에서 이제는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구인 부분입니다. 과연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미 아시겠지만은 미국 사실상 행정부에 대해서 실제 공무원들에 대한 감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지표들이 과연 어떻게 보여질지 이제 시작이다 보니까 이런 포인트도 이제 같이 눈여겨 보셔야면 되겠고, 12일이죠. 이제 수요일 같은 경우가 가장 중요합니다. 2월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CPI 지수가 발표가 되는데 요거는 차차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과연 이제는 침체에 대한 우려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들도 같이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이제 관세 부분입니다.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의 관세 12일부터 이제 진행이 되고, 구리 목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과연 어떻게 또 나올지, 무엇보다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이 이슈도 계속적으로 아마 관세에 대해서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같이 이제 보셔야 되겠고, 목요일입니다. 미국의 2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가 발표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는 소비자 물가 지수의 선행 지표로서 활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아마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자 물가 지수도 꼭 체크해 봐야 될 이제 지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4일 마지막입니다. 이제는 미시간대 소비 심리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죠.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 심리 지수인데, 소비 심리 지수는 뭐 차차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 경제 3분의 2가 사실 소비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선행 지표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잘 체크해 보시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에 저희가 보여드렸던 이 주요 일정들 물론 이제 다 체크를 해야겠지만 그래도 주 초반에 좀 주목해야 될 것으로 2월 CPI를 방금 언급해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 증시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라는 말씀인 건데 왜 중요합니까 이거? 너무 중요하죠. 왜냐하면 의미를 세 가지를 좀 뽑을 수 있겠는데 일단 미국 경제의 둔화. 이 둔화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뉴욕 시장 압박 주고 이게 또 우리나라의 시장에 또 압박을 주는 모양새로 가다 보니 당연히 이제는 미국의 이제 CPI 지수가 이제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 만약에 CPI 지수가 만약에 상승한다. 물론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소폭 둔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만약에 상승한다 그러면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더더욱 고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시장에 대한 우려스러움은 결국에는 이 침체를 넘어서 스태그플레이션, 말 그대로 물가는 높은 상태에서 경제가 둔화되는 현상인데 이러한 현상이 나온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 이제 CPI 지수가 과연 물가가 높아질 거냐 아니면은 이제 소폭 둔화될 것이냐 상승률이 이런 것들도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그게 첫 번째 이유라는 말씀이신 거고. 두 번째 이유는 역시나 이제는 FOMC가 열리기 직전 CPI 지수라는 거죠. 항상 이제 연준에서 과연 이번에 금리를 동결할 것인가 아니면 인하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그 직전에 열리는 이제 사실상 CPI 지수가 나오다 보니 당연히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시장의 반등의 계기가 또 될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 침체에 대한 우려스러움이 나오고 있는 것이 물가가 이제 더 상승할 수 있다, 상승률이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우려스러움 때문에 사실 나오는 거거든요.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가 계속 오른다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번에 CPI 지수가 예상보다 이제는 상승률이 둔화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에서는 반등세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의미가 세 개가 있다. 그리고 이제는 결정적인 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의 목소리, 요건데
실제 지금 2월의 CPI 지수가 시장의 전망치가 한 2.9% 상승률이 나올 것이다 보고 있고 전월 대비해서는 0.3% 상승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근원 CPI 물가의 기조를 보여줍니다. 3.2% 상승, 0.3% 상승 이렇게 이제는 나와주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나와봐야 아는 거죠. 시장의 전망치보다 컨센서스보다 만약에 더 오른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시장이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것 이게 경기는 침체되는데 물가만 계속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맞습니다. 걱정이 있다는 거죠. 지금 뉴욕 시장을 누르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잖아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이제 더더욱 더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건데, 실제 1월에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본다 그러면 이제 3% 상승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의 전망치보다 더 높게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깜짝 놀랐던 이유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시장을 이제 지배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 이런 것들이 시장에 대해서 압력을 줄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점들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물가가요 실제 뭐 지표를 본다 그러면 상승률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라는 게 문제예요. 이게 3% 물가 상승률 이거보다는요 일단은 계속적으로 상승률이 둔화되는 것이 아니라 물가 지표가 다시 오르고 있다라는 게 이런 것들이 또 관세 때문에 또 자극이 되는 그렇죠. 경우도 있죠. 예. 예, 그래서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이제 관세 정책을 어떻게 운영할지 모르겠지만 계속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작용하다 보면 미국의 모든 전문가들이 우려하다시피 물가를 자극하게 되고, 물가 자극하면 당연히 연준에서 금리 안 내리죠. 통화 완화 정책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이제는 패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 보니 지금 그래서 이제 물가 지표가 그래서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 그러면 재정 지출 쓰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통화 완화 정책 쓰기도 어렵습니다. 예, 뭐 물가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재정 아니면 통화 정책 풀어서 유동성 높인다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 그러면은 이제 경기 침체는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정말로 사실 이제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다 보니까 이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은 정말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현상, 이런 마음가짐이 항상 시장에서 지배하고 있고요. 과연 이게 현실화된다, 이게 지표로 보여진다라고 그러면 더더욱 이제는 뉴욕 증시는 더더욱 뭐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경고 목소리가. 안 그래도 약간 불안한 것이 지금 나스닥 선물도 그렇고요. 맞습니다. 코인 시장도 지금 같이 갑니다. 최근에 나스닥 코인 같이 움직이는 것은 위험 자산의 심리가 어느 쪽으로 가고 있느냐를 조금씩 보여주는 건데 이런 불안감들을 자극하거나 혹은 반등의 계기가 되는 게 수요일에 나올 CPI다 이렇게 맞습니다.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지표를 정확하게 이제 시장의 예상치만큼 오르느냐 아니면 그보다 더 오르느냐 그 포인트를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동안에 미국에서는 어쨌든 장이 안 좋아도 글로벌 안 좋아도 미국은 간다가 계속 있었는데 이게 좀 바뀔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외주의라고 보통 부르기도 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사실 작년에 그랬잖아요. 미국 경제가 나홀로 상승이었습니다. 정말로 뭐 유럽이라든지 아시아권 굉장히 안 좋았는데 미국 경제는 사실상 홀로 성장을 해왔고요. 그다음에 물가 지표도 생각보다 빠르게 둔화됐단 말이에요. 이런 점을 봤을 때 이제는 불패 신화가 있었던 거죠. 신뢰가 있었습니다. 뉴욕 증시는 가. 미국 시장은 괜찮아.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뉴욕 시장에 이제 노크를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이미 아시겠지만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나오죠. 인플레이션에 대한 자극 나오죠. 관세 이야기 나오죠. 그러다 보니 지금 뉴욕 시장에 대한 미국에 대한 예외주의, 한마디로 미국만 잘 나가, 이게 좀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에 이제 모건 스탠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자들이 미국 예외주의에 대해서 의심을 품기 시작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이런 점들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예. 그럼 주 초반에 이렇게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은 이번 주 후반에는 어떤 일정들을 좀 봐야 될까요? 역시나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 심리 평가 지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뭐 소비 같은 경우는 미국의 GDP의 3분의 2를 차지할 정도로 큰 파일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데, 이 소비 심리 지수가 악화된다라고 본다 그러면 앞으로의 사실상 선의 지표다 보니까 앞으로의 미국 경제가 더 둔화될 수 있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이제 미시간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를 봤더니 2월에 64.7, 그러니까 7월보다 7포인트 빠졌는데요. 이거 많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때 뉴욕 증시가 어느 정도 빠졌냐 그러면 다우존스가 1.69% 빠졌고요. S&P 500 지수 1.71, 나스닥이 2.2% 빠졌어요. 이 영향 때문에. 그러니까 이번에 아마 미시건대 소비 심리 지수가 발표가
되고 나서 상황이 더 안 좋다라고 만약에 나온다 그러면은 뉴욕 증시에 고스란히 영향을 주고 이게 우리나라의 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증시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 지금 소비자 신뢰 지수도 마찬가지고요. 요거는 이제는 3월 25일에 이제는 발표가 될 텐데 2주 남은 거죠. 예. 네네네.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경기 선행 지표로 쓰이다 보니까 6개월 후에 이제 경기를 알 수 있거든요. 이런 소비자 신뢰 지수도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보셔야 되겠고 이미 과거 데이터를 본다 그러면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8.3으로 나왔는데 전월 대비해서 7포인트 빠진 겁니다. 이것도. 그래서 점점 더 소비자 신뢰 지수도 나빠지고 있고 무엇보다 소매 판매도 지금 둔화되고 있는데 네. 지금 예상치보다 0.2% 사실 빠질 거라고 봤는데 0.9% 사실 2월 달에 빠졌거든요. 굉장히 소매가 안 되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이 이제는 스태그플레이션 그다음에 경기 둔화 물가 상승에 대한 지표로서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주 나오는 이런 지표들 잘 모니터링을 강화하시길 좀 권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면 미국의 지금 경제 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은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부분들을 자극할 것이냐 혹은 무마할 것이냐 이 기로에 맞습니다. 지금 서 있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고 이외에도 이번 주에는 유가 전망할 수 있는 오펙의 월간 보고서도 나오고요. 또 우리 증시에 변동성을 줄 수 있는 국내 선물 만기 동시 만기일이거든요.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 것도 함께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번 주 일정 내용들 보면은 시장 변동성이 짙어질 수 있어서 이 방망이를 짧게 쥐고 대응해야 된다는 얘기도 증권가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 참고하실 부분이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이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일정 다시 한번 또 짚어봐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